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고요. 우선은 아스톤 빌라가 정배당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팅엄이 최근에 역습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은 오히려 노팅엄의 역습에 조금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스톤 빌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경기력이 흐름만큼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봤었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80%가 넘을 만큼의 투표를 받을 만큼 노팅엄 상대로 압도적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브랜트퍼드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배당은 뉴캐슬이 정배당을 받았죠. 뉴캐슬이 A매치 전까지 시즌 초반에 좋았었다가 A매치 전까지는 조금은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A매치 기간 이후에는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브랜트퍼드는 꾸준하게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장점이라면 역습이나 아니면 이런 제공권을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의 최근에 아쉬웠던 부분들은 득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A매치 기간 이후에는 다시 또 득점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브랜트퍼드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풀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정배당은 웨스트햄이 받긴 했어요. 풀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트로비치를 활용한 제공권에서의 모습들이었었는데, 최근에 모습들을 보면 미트로비치가 이제 결정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이 수비적으로도 조금은 이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햄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역습이 좋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세트피스 한 방 외에는 지금은 세트피스 한 방도 좀 없어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고 두 팀 다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럼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브라이튼이 미토마가 좀 막히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브라이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공격에서의 모습들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공간들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경질을 했죠. 하지만 경질이 되고 나서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의 모습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질 버프는 좀 토트넘에게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으로 공간들이 좀 있는 팀인 맞기 때문에 감독이 바뀐 토트넘의 지금 시점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첼시 경기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토트넘 경기처럼 첼시 감독, 포터 감독이 경질이 됐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첼시에게도 좀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팀의 재물은 울버햄튼이라면 충분히 첼시가 강등 버프가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워낙에 좀 수비적으로도 불안하고 공격에서의 득점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첼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수 스쿼드 차이가 좀 첼시와 울버햄튼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빌바오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한데 에스파뇰이 홈에서의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바오가 최근에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빌바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이 경기는 빌바오로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스파뇰이 득점력이 좀 좋지 않고 빌바오도 물론 뭐 득점력이 지금은 떨어져 있고 원정이라는 점이 있겠지만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좀 큽니다. 그래서 빌바오가 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빌바오가 이긴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스파뇰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하죠. 하지만 헤타페의 이런 압박적인 부분들이나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그렇고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그래도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는 있지만 헤타페가 이렇게 좀 불리해 보이는 경기 때는 좀 도깨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소시에다드의 최근의 경기력이 저는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소시에다드 쪽으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경기이기 때문에 라리가 특성상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좀 지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비아레알이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요. 최근에 저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행 경기 때는 좀 많은 득점을 하면서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어서 사실 뭐 레알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레알의 지금의 흐름이 너무 좋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워낙에 좋아요. 비아레알이 엄청난 상승세의 비아레알이었다면 저는 레알 경기를 좀 이변으로 가져갔겠지만 비아레알이 지금 뭐 최근에 상승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레알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최근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득점적인 부분들도 좀 아쉽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마요르카는 쉽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긴 한데 저는 좀 경기력 차이가 비슷한 두 팀이라면 그래도 이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이 조금 더 좋은 마요르카가 저는 지금 경기력이나 뭐 이 두 팀의 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마요르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바이돌리드가 정배당이나 아니면 투표율이 좀 정배를 받고 있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리즈가 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는데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기 왜 크리스탈 팰리스나 리즈나 두 팀 다 좀 못하고 있고 경기력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자아 부상 이후에 좀 아쉬웠던 안 좋았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자아가 복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의 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좋지 않았었던 흐름은 맞는데 저는 리즈도 좋은 흐름이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변이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 뭐 좋은 뭐 흐름이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가 카디스가 만약에 좀 수비적으로만 지난 시즌처럼 수비적으로만 나왔다면 저는 좀 베티스의 이변을 좀 가져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카디스의 지금의 모습들은 수비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티스와 카디스를 봤었을 때 카디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라인을 좀 높인다면 이런 빠른 템포와 역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베티스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사실 지금 아스날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두 팀
을 봤었을 때 사실 이렇게 투표율이 3등분 된 경기는 제가 좀 지우는 부분을 좀 안 가져가긴 하는데, 이 경기를 지우는 이유는 저는 좀 선택하기가 너무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스날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그래도 리버풀의 홈이라면 리버풀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스날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측면의 공간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갈 때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도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역습의 한 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는데, 알메리아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좀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발렌시아가 역습에 취약하기보다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취약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좀 발렌시아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원정에서의 발렌시아는 믿기 좀 어렵긴 하지만 알메리아가 지금은 장점인 역습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점과 수비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불안한 알메리아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발렌시아가 득점력이나 결정력은 굉장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발렌시아가 유리한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메리아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요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좀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가 뭐 적은 차스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뭐 한방 자체는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최근의 분위기가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력도 물론 뭐 수비적으로 좀 최근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요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